안녕하세요. YJ입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왔고요. 오늘은 11번째 시간 캐시플로우에 이어서 약간의 응용이 들어간 매수 매각이 들어있는 캐시플로우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간략화 버전이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쓰는 캐시플로우보다는 조금 간략화 버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있을 건 다 넣어놨으니까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번 것도 전번처럼 챕터 11처럼 제가 여기 본문이나 밑에 댓글에 링크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넣어놓을 테니까 그 엑셀을 직접 다운받아서 그 녀석을 직접 입력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력해 보다가 뭐 안 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을 때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영상 안 봐도 입력할 수 있으면 그냥 엑셀만 가지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오늘은 여기고요. 지금 결국은 만들 게 지난번 챕터 11이랑 다르게 이번에는 처음에 샀고 에쿼티랑 론을 대입해서 샀고 그리고 팔았죠. 팔아가지고 결국은 뭐 수익을 냈다라는 그런 약간 매수 매각이 추가로 된 그런 엑셀이고요. 보시면은 매수 매각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추가적인 내용들, 기존에 저번에 했던 거랑 이번 거랑 이렇게 좀 뭔가 표가 좀 더 많아졌죠. 예, 많아진 거는 매수 매각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 더 로데이터가 필요해서 이런 밸류에이션 부분, 살 때의 캡레이, 팔 때의 캡레이 뭐 이런 부분 넣은 거고요. 보시면은 결국 살 때는 뭐 이어 1에 그러니까 살 때 이어 0시점의 캡레이, 이니셜 캡레이시죠. 그리고 팔 때 캡레이 두 개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매입 가격은 결국은 요거는 자동으로 가게 해놨죠. 지금 매입 캡이랑 매각 캡을 입력해 놓으면은 거기고, 그리고 이제 NOI를 아까 캐시플로우 통해 만들어내면 이 두 개를 만들면 이제 요거 가격은 그냥 역으로 산정되게 지금 만들어 놨고요. 보시면은 또 이번에는 지금 여기가 이제 매수 매각에 대한 지금 사고 재원초대 사서 팔아서 원본을 상환하는 그런 구조죠. 보시면은 캡네임 및 익명도 NOI를 기반으로 매입가 매각가 산정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살 때는 1차년도의 NOI를 가지고 캡네잇을 대응해서 사는 거고요. 마지막에 5차년도 팔 때는 6차년도의 NOI를 가지고 캡네잇을 대응해서 파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산 매각 손익이라는 마지막에 추가적인 캐피탈 게인이 나오면은 그 부분 에쿼티가 다 가져가기 위해서 이 줄도 추가한 거고요. 이어 6도 이걸 계산해야 어쨌거나 다음 팔 예정인 다음 연도 NOI를 구해서 이 캡레이트를 엑시 캡레이트 대응해서 이제 5차 연도 마지막 연도 파는 가격을 산정하려면 어쨌거나 그 다음 연도 NOI가 필요하니까 6년 차까지 더 만들어낸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에쿼티 기준으로 뭐 963.5억을 넣어서 계속 36억 배당, 38억, 40억, 42억 마지막에 뭐 40몇 억 배당 받으면서 캐피탈 게인까지 왕창 들어와서 결국은 7.92의 IR이 난다.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하는 엑셀 캐시플로우를 제가 만들었고요. 보시면 일단 처음 부분을 입력을 해볼게요. 이거를 보시면 엑셀 보면 하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할 곳이 이 부분이죠. 결국은 살 때 매입 캡레이트과 엑시 캡레이트를 뭘로 할까 한 거고요. 이건 제가 지금 사실 2021년에 만든 엑셀 샘플이어서 뭐 숫자가 좀 이런데 4% 캡레이트 사고 3.9% 캡레이트 판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요즘 같은 시기라면은 뭐 한 5.5%에 사서 뭐 5%에 5.0%에 판다 이렇게 해도 확 올려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은 좀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자동 산식으로 되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뭐 여기 저 입력할 필요가 없죠. 매입 캡을 구했고 1차년도에 NOI가 있다면은 두 개를 가지고 자동으로 이거는 구해지게 되겠죠. 두 개를 가지고 당연히 NOI 나누기 이니셜 캡레이트 하면은 나누기 나오게 되는 거죠. 뿅뿅 하고서 자동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격이 아마 자동으로 이제 제가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 표현하려고 엑셀 헷갈릴까봐 엑셀에 이게 이렇게 가는 걸로 제가 자동으로 걸어놨고요. 그걸 통해서 LTV 60 잘 입력해야겠죠. 본인들이 50이든 60이든 70이든 대출 비율을 스스로 입력을 하시면 그 비율만큼 매각가에 해당 비율만큼 대출로 되고 또 이제 보증금 입력하면 남은 금액이 에쿼티로 자동으로 된다. 요거는 이 전 챕터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결정된 대출과 에쿼티 금액이 이제 매입
수입하는 금액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는 억 원 단위고 여기는 원 단위니까 뭐 곱하기 1억을 해서라도 똑같이 원 단위로 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 그냥 쭉 긁어서 이건 요 네모 부분을 전체로 긁어서 여기를 잡고서 뿅 하면은 이제 6번 캐시플로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산식을 다 걸어놨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자산 매각 가격도 역시 지금 방금 6년차에 NOI를 생성을 했죠. NOI를 그렇고 6년차, 5년차 시점 8대 엑시 캡레이트도 저희가 입력을 했으니까 당연히 두 개를 가지고 자동으로 매각 가격, 5년차 시점 매각 가격은 저절로 산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5년차에 얼마에 매각되냐 그걸 가지고 실제 마지막에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매각 가격이 있으면 매각 가격에서 대출금은 상환하고 남은 게 전부 다 에쿼티한테 오는 거니까 그 부분이 배당액 플러스 에쿼티한테 오는 모든 돈의 썸을 해서 여기가 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에쿼티 기준으로 나간 돈, 투자한 돈, 그리고 들어온 돈을 한 줄에 쫙 넣으면은 이제 IRR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싹 긁어서 IRR로 계산하면은 수익률을 자동으로 산정을 해주죠. 네. 엑셀에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좀 간략하게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요 전에 이 부분은 챕터 11에서 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거랑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추가됐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20, 23이 추가됐는데 20, 23은 역시 12번도 추가됐죠. 12번을 합쳐서 12번을 통해서 자산 매각 손익이 넘어올 거고, 여기 배당 결정의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이제 요 금액들이 다 여기로 넘어오게 되는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조금 줄이 더 생겼죠. 기본형에서 여기 A, B도 생겼고, 자산 매각 손익이라는 놈도 생겼고, 에쿼티 좀 IRR 계산하려고 20, 23번 두 줄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11번 챕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5번 챕터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부터 하면 헷갈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추가된 부분, 전반적으로 초록색 부분들이 이전 챕터 11 대비 더 추가로 생성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변수 변경도 가능할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은 LTV를 60에서 70으로 바꾸면 이 대출 금액이 올라가고 에쿼티 금액이 내려가겠죠. 그렇죠? 내려간 금액이 반영이 됐을 거고요. 결국은 그렇다면은 또 뭐 전체적으로 다 바뀌죠. 그럼 대출 금액이 바뀌고 에쿼티 금액 바뀌면은 이자 금액도 다 바뀔 거고, 당연히 뭐 다 팔았을 때 파는 가격은 똑같더라도 대출금이 줄어드니까 상환 대출금 갚고 남는 내가 가져갈 돈이 더 늘어나긴 하겠죠. 그런 부분도 숫자가 당연히 바뀔 거고요. 또 이자 부분 바뀌겠죠. 왜냐면 대출 원금이 바뀌었고 금리는 같으니까 바뀐 원금에 따른 만큼 뭐 산식들이 물론 자동으로 바뀔 거고요. 그냥 바뀌었다라는 말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 가능 재원은 본인들이 입력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지금 배당 가능 재원이 자동으로 산정이 되면 이 금액 한도 내에서 배당액은 뭐 강제로 수기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내려갔잖아요. 원래 아까 지금 LTV 올리고 나서 LTV를 10% 올리니까 지금 대출금이 10% 올라가서 에쿼티가 좀 줄어들었고요. 뭐 그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배당 가능 재원은 36억에서 30억으로 줄었겠죠. 30.5억이니까 30억 배당하는 식으로 쭉 했고, 그렇다고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진 않는 게, 이건 당연히 대출 원금이 올라가서 이자는 올라갔지만 에쿼티 투입액 자체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적은 금액이 배당이 되더라도 IRR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도 당연히 뭐 지금 바뀌겠죠. EBITDA 지금 그러니까 건물이 생성하는 그 캐시플로우는 똑같은데 대출 비율이 60에서 70으로 올랐으니까 이자는 좀 더 늘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버퍼를 말하는 DSCR은 안 좋아진 거죠. 기존 대비 2.67에서 2.29로 안 좋아진 거고요. 요 갖고 온 수입은 이제 요 금액을 쭈르륵 다 땡겨와서 IRR 계산하면은 7.92%에서 올라갔죠. 그쵸? 배당 가능 재원이 분명히 36억에서 첫 해도 30억으로 줄었지만, 하지만 투자금이 저희가 963.5억에서
738억으로 투자금이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에 배당금이 조금 떨어져도 사실상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더 올라가게 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임대료 관리비 상승률도 한번 바꿔볼 수 있겠죠. 연상승률 이 부분도 심심하면 좀 내리면 그럼 매출액 상승률이 좀 기울기가 내려가게 되겠죠.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넣으면 여기가 결국은 이게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당연히 내려가기 때문에 점점점 덜 내려가서 폭이 점점 뭐 이런 거 점점 이렇게 했으면 기울기가 달라졌으면 점점 연도가 지날수록 이 차이 갭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복리 효과 때문에 0.5%포인트 차이긴 하지만 그래서 숫자는 자동으로 쫙 바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차이가 결국은 줄어든 게 첫 해년도에는 4,389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계속 0.5%포인트씩 덜 올라가다 보니까 마지막 6년 차에는 4,300이 아니라 1억 8,400 맞나요? 1억 8천 맞죠? 어쩌거나 더 큰 숫자가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한번 숫자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당연히 NOI는 줄겠죠. 왜냐면 매출액 성장률이 줄었으니까 둘째, 셋째, 넷째 연도부터 증가율이 줄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당연히 NOI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6년차 NOI도 역시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NOI가 6년차 NOI 감소하면 5년차에 엑시캡넷을 우리가 아직 수정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단순히 매각 간 NOI 나누기 엑시캡레이트인데 이게 그대로고 NOI 6년차가 줄어들었으면 매각가도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매각가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매각가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캐피탈 게인도 줄어들게 돼서 뭐 결국 이쪽 수익이 캐피탈 게인이 줄어들면서 IRR도 내려가게 되겠죠. 보시면은 숫자들이 다 바뀌고 결국은 이쪽 현금 흐름이 크게 바뀌고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바뀌니까 이쪽들도 다 가져갈 재원들이 조금씩 줄어든 거죠. 조금씩 줄어들고 여기도 크게 줄어들고 매각가가 주니까 그러면 당연히 수익률은 내려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어차피 대부분 산식으로 걸어놨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건드려 보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서 좀 뭐 많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임대차도 입력할 수 있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거 엄청난 건 아닌데 이런 형식에 좀 익숙해지라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뭐 10층짜리 건물이 있고 뭐 그냥 YG라고 했죠. 뭐 재보험사도 있고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운용사랑 쭉 있다 치고 뭐 일부 층에 공실이 있어서 보면은 뭐 지금 공실 면적이 일부 있는 거고요. 또 이런 말들 전용률은 무엇일까요? 실제 1층은 700평이지만 실제 전용률 실제 오피스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380평이고 중간에 복도, 엘리베이터 이런 거 다 빼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게 380평이면 전용률이라는 개념으로 전용 면적 나누기 임대가능 면적해서 전용률이라는 이런 말을 또 쓰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좀 친숙해지라고 일단 한번 넣어봤고요. 보통은 이렇게 렌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1층, 2층 이런 임대에 대해서 임대 면적 그리고 평당 임대료가 얼마고 인상률이 뭐 다를 수도 있죠. 관리비도 있고 관리비 인상률은 임대료 인상률이랑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당 보증금도 보통 뭐 6개월 임대료, 한 1년치 임대료 이런 식으로 해서 보증금을 하는데 뭐 당연히 임차인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리고 시작일 종료일 당연히 있을 거고 렌트프리 조건이 뭐 각각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뭐 오피스가 텅텅 ቢ었을 때는 렌트프리를 많이라도 주기라도 해서 뭐 계약을 했을 수도 있고 오피스가 거의 찼을 때는 뭐 별로 렌트프리 안 주고서도 계약했을 수도 있겠죠. 그 계약 시작일에 따라서 그때 그 시장 환경에 따라서 이런 것도 다 달라질 거고요. 그냥 이런 문구들도 한번 그냥 익숙해지시라고 제가 샘플로 그냥 제 맘대로 가상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1층 YJ 뱅크만 가지고 한번 이 엑셀을 입력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얘는 지금 2018년부터 2028년 10년짜리 계약이고 매년 2개월 1월 7월 2개월에 렌트프리가 있는 뭐 이런 녀석들이고 요거를 한번 입력한다고 하고요. 이게 지금 제가 2021년에 만든 거기 때문에 2021년이 현재예요. 2021 현재 기준으로 요걸 하면은 뭐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뭐 숫자도 입력해야 되고 미래 숫자도
입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쭉 계속 쭉쭉쭉쭉쭉 이렇게 계속 오면은 여기서부터 현재죠. 입력을 하는 거고 파란 부분이 현재. 어쨌거나 과거, 현재 뭐 다 싹 비었으니까 요 표를 보고서 저 아래 표를 몽땅 다 채워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계약 시작일은 2018 1월 1일 그러면은 이제 2018년에 1월로 넣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뭐 100% 처음에 임대료 관리비 이 금액을 그대로 넣기 위해서 퍼센트를 일단 써요. 시작할 때는 계약 시작일 날 요걸 그대로 100% 받으니까 100%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임대료 인상률 1%잖아요. 연 인상률 1%니까 1년 뒤 요때 1%가 오르겠죠. 그럼 요때에다가 이 녀석 곱하기 지금 1 플러스 이 녀석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결과값으로 1%가 올라서 101이 될 거고 관리비 인상률도 요 밑에 녀석에 곱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해주면은 그 전에 있던 관리비에 1 플러스 관리비 인상률을 넣어주면은 산정이 될 거고요. 요거는 또 뭐 2%, 3% 바꾸셔도 되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지금 방금 2019년을 넣었죠. 그럼 2019년에서 2020년도 또 역시 2020년도 전년도 거에다가 1 플러스 임대료 인상률 곱해주고 관리비도 전년도에서 또 곱해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2019년 가지고 2020년도 넣고 그럼 2020년을 가지고 2021도 넣고 2021년을 가지고 2022년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산식을 입력해서 쭈쭈쭈쭈 계속 1년 단위로 넣으면은 일단 지금 전체 연도 2025년까지에 대해서 매 1월 기준으로는 숫자가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입력하고 나서 나머지 2월, 3월 요 중간 이 부분은 이제 얘는 앞에 거랑 같다. 얘는 앞에 거랑 같다 해서 다 100%로 가고 이제 1년 지나서 100일이 됐으면은 또 쭉 해서 2020년 되기 전까지 12월까지는 또 다 100일이잖아요. 그럼 얘는 앞에 거랑 같다라고 해서 계속 같은 숫자가 뜨게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 1번, 2번 줄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겠죠. 결국은 첫 해년도에는 임대료 관리비, 계약한 이 임대료 관리비에 100%의 금액을 받고 2년 차에는 1% 인상한 금액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엔 뭐 2% 인상한 102%를 받고 이런 식으로 기본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거고요. 렌트프리 반영은 일단 임대료를 일단 다 받는다고 쳐요. 그럼 100% 다 받는다고 이 위에 거 그냥 다 넣어요. 그냥 그러면은 쭉 하면은 그대로 다 위에 게 다 반영돼요. 그대로 대고서 쫙 긁으면은 그대로 다 연결이 되겠죠. 다 연결해서 그대로 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강제로 하나씩 지우면 돼요. 지금 매년 1월, 7월 두 번이 렌트프리 임대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1월, 7월을 강제로 빵으로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원래 100 해서 다 받아야 되는데 1월에 강제로 0 넣고 7월에 0 넣고 그러면 1년에 2018년에 일단 2개월 안 받는 거 했고요. 매년 2개월이니까 또 2019년도 넘어가서 1월이랑 7월 부분을 빵으로 바꾸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뒤쪽 부분도 이 렌트프리 지금 2개월에 대한 거를 강제로 이런 식으로 반영해 주면은 이제 렌트프리가 반영된 그런 캐시플로우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평당월 관리비 이제 금액으로 산정하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최초 임대료 곱하기 임대료 비율 최초 임대료 이거죠. 결국은 지금 이거는 뒤에 이제 임대료 인상률을 반영하려고 이런 식으로 된 거고요. 보시면은 최초 임대료 곱하기 임대료 비율 이거죠. 지금 렌트프리가 반영해야 되니까 3번 항을 곱하면 첫 해에는 어쨌거나 빵원 받는 거 렌트프리 기간이니까 안 받고 1월에는 그리고 쭉 긁으면은 산정이 되면 2월은 받고 3월은 받고 해서 또 여기는 지금 한번 빵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빵 돼야죠. 계속 실제 3번까지는 퍼센트 개념으로 좀 산정을 하고 4번에서 실제 금액을 곱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 금액이 뜨게 대신 렌트프리도 3번 퍼센트에 의한 렌트프리도 반영되게 실제 현금을 단가 기준으로 입력을 하고요. 관리비도 역시 관리비는 그대로 이거 가져오면 되죠. 렌트프리 개념 없으니까 이거에다 단가를 곱해서 그걸 그대로 쭉 하면은 뭐 물가 상승률만큼 100이 됐을 때는 살짝 오르고
102가 됐을 때 살짝 오르는 식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월 임대료, 지금 평당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당 평을 다 곱한 금액은 평을 곱하면 되는 거죠. 지금 임차 면적 300평이니까 지금 YJ뱅크는 그걸 곱해주면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다 곱했으니까 뭐 면적이고 자시고 간에 받는 돈이 없고요. 1월에는 2월에는 지금 이제 이런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1000원 단위로 하려고 원 단위였는데 1000원 단위로 하려다 보니까 그냥 1000을 나눴어요.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 000이 더 생기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부러 1000원 단위로 하려고 제가 그냥 강제로 이렇게 추가로 1000을 나눈 거고요. 월 임대료도 역시 똑같이 위에 평당이니까 거기다 곱하기 임대 면적을 해주면은 이거 곱해주면은 결국은 그리고 1000원 단위로 하려고 1000을 나눠주면은 금액이 산정되고 관리비는 렌트 프리 개념이 없으니까 이거에서 그대로 지금 그대로 연결이 돼서 계속 같은 숫자가 이제 여기 물가 상승률 때문에 한 번씩 올라가고요. 1월마다 그렇게 반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뭐 간단하게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1, 2, 3번에서 퍼센트 개념으로 숫자를 전반적으로 입력해 주고 나서 물가 상승률은 여기 두 칸에서 반영해 주고 세 번째 칸에서 임대료의 렌트 프리를 강제로 0으로 만들면서 수기로 조정을 해준 후 그걸 가지고 4번, 5번에서 원 베이스 평당 금액으로 산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실제 평을 곱해서 이제 월 임대료를 매 월마다 산정을 해주고 그거를 썸을 하면은 사실은 뭐 연 임대료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뭐 지금 연도별 임대료 썸이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된다고 하고요. 이것도 엑셀에 입력할 수 있도록 빈칸과 또 채워놓은 엑셀을 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해보시면은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조금 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어쨌건 이 강의 내용보다는 엑셀을 직접 하면서 좀 이런 단어들, 이런 표들, 이런 형식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 좀 필요할 테니까요. 조금은 더 엑셀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